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 창업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곤 합니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할 질문 5가지를 살펴봅니다.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나 준비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보유했다거나 좋은 일을 하고 싶다거나 고령화 산업이 유망해 보인다는 판단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상담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주간보호센터 창업 체크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고령화 시대의 주간보호센터 사업은 누구나 유망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20년간 직간접으로 경험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통해 창업 전 체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도 종종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대한 문의를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곤 합니다. 제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있고 관련된 책자나 유사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분야의 준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담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가나 마케터 입장에서 반드시 데이케어 센터 창업 전 생각할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내용을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땅과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부모님 돌봄 과정 속에서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고령화 시장은 점점 커갈 것이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안정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세 가지를 근거로 주야간 보호센터 사업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일반적인 데이케어 센터 창업 프로세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입지 및 상권 분석이 필요하죠. 그리고 입지와 상권 분석에 기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데이케어 센터 사업이 운영상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극복할 방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시는 그 이송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내부 근무할 직원이라든지 어르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직원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기대 수익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기대 수익률이 민간에서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체크는 필수인데 많은 경우에 이를 간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 유형별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과 건물이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간과하는 것은 그 땅과 건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입지와 상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시니어 케어 비즈니스는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거나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나 상권이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수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런 지역일수록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갖춘 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군립이라든지 구립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 대비 경쟁력이 있는지 진짜 진지하게 자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평생 하고 싶은 일로 정했어요.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생각할 것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사항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상 이게 이제 민간 베이스로 오신 분들이 곤란한 경우를 겪는데요. 공공 서비스다 보니 보고할 것도 많고 이런 형식과 양식 같은 것이 그 민간 출신이 볼 때는 복잡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무엇보다 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맞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평생 하다 보면 본인이 운영자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요.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니즈를 많이 필요를 느끼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자녀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엑시스를 할 수 있는지, 과연 그 민간 사업자라면 엑시스를 할 때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준공공 서비스에서 이게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신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시니어 비즈니스, 특히 고령화에 따라 굉장히 전망 있고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질문할 거는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그 데이케어 센터를 설치할 그 지역 기반의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실제로 시니어 고객을 있는지, 그쪽의 경쟁자는 어떤지, 그 경쟁자로부터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공공사업이 주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맞추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간에서 기대하는 수익률 산정이 과대하지 않은가. 제가 보는 굉장히 큰 거대한 기업들도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좋은 뜻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창업은 엄연히 엄연한 사업입니다. 냉철한 사업과 마케팅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죠.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지역 내 수요와 공급 조건을 확인해야 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송 서비스라든지 사회 서비스 운영상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기대 수익률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이다 보니 반드시 밑바닥부터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은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비즈니스가 돼야 수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로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운영상의 충분한 수익률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꼼꼼히 체크하고, 나아가 혹시 모를 위험 요소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엑스 플랜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론의 사업하고 어떻게 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니어 창업은 반드시 밑바닥부터 본인이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지인들이 워낙에 훌륭해서 그분들이 잘 아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제가 몰랐기 때문에 사업에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이런 실수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시니어 창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시간적인 여유를 1년, 2년 이상 가지고요.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는 자세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 여기 제시된 의견들 외에 주간부 센터 사업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